자, 세 번째 파트, 건축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사실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는 딱 시험 칠 만큼 기초적인 부분이죠. 그 정도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구조의 이해고요. 단원 들어가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힘을 받는 건데요. 이렇게 철근을 먼저 심어 놓고 부집이라는 걸 대고요. 합판입니다. 이런 게. 철판 겸 합판 뭐 이런 건데, 판자를 대고 콘크리트를 붓는 그런 상황이에요. 콘크리트라는 것은 시멘트에 모래를 썼고요. 자갈을 썼고요. 물을 섞었어요. 이렇게 해서 넣은 것이 콘크리트. 이것이 굳으면서 이제 건물이 되는 건데, 인장력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옆에서 어떤 힘이 칠 때 이렇게 좀 늘어나려고 하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해요. 이것을 철근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 잡아당긴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파괴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철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장력이라고 하는 당기는 힘을 철근이 받아주는 거고요. 콘크리트는 쉽게 말하면 압축력인데, 이런 기둥이 있으면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받았어요. 콘크리트는 거의 돌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린다거나 압축되는 상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누르는 힘은 콘크리트가 받아주고 당기는 힘은 인장력을 받아주는 아주 환상의 복식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적조라고 하는 것은 벽돌이나 돌을 이렇게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구조고요. 그 사이에 몰탈이나 어떤 접착제를 붙여서 하는 건데,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철근이 없다 보니까 인장력에는 좀 약하다라고, 횡력에는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횡력은 옆에서 치는 힘이에요. 지진이나 바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무로 만든 집이나 철로 만든 집은 가벼워요. 가벼운 데 비해서 강성은 좋아요. 가볍다고 펄펄 날리면 안 되겠죠. 가벼운 데 비해서 인장력에서 괜찮아서 좀 가볍지만 힘이 좀 있는 그런 건축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축 구조의 일반상 천천히 볼 거고, 처음 보는 용어가 많으니까 일단은 이해를 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건축 구조의 개념은 대상 지역의 외부 환경,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곳인지 아니면 뭐 춥고 덥고 이런 곳인지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건축 구조와 형태를 결정하여 건축물이 안전하면서 내구성을 갖도록 합니다. 라고 합니다. 내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도 덜 파괴되는 뭐 그런 현상, 그런 성질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건축 구조의 분류에서 건축 구조 재료에 의한 분류입니다. 나무로 지으면 목구조, 벽돌을 쌓아 올리면 벽돌 구조. 블록이라는 것은 벽돌과 조금 개념이 다르죠. 약간 이렇게 생긴 구멍이 3개 나 있고 이렇게 생긴 아이를 우리는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벽돌은 블록이 아니라 브릭이라고 구분을 할 거예요. BRICK. 두 가지를 다르게 볼 겁니다. 벽돌 구조는 벽돌을 몰탈로 접착하여, 여기서 말하는 몰탈은 시멘트 플러스 모래 플러스 물, 이렇게 시멘트가 모래와 물을 만나서 굳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벽돌 한 장 얹고 시멘트, 모래, 물을 얹고 또 벽돌을 얹으면 이것들이 굳어지면서 거의 일체화가 되는 거죠. 우리 벽돌도 거의 시멘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한번 해서 보면요. 이런 공극이 있어요. 좀 불규칙한 공극이 있겠죠. 이런 벽돌 표면에 몰탈이라고 하는 아이를 탁 얹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시멘트와 모래를 얹고 이 공극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굳어지면은 거의 이 접착제 몰탈과 벽돌은 거의 일체화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접착을 해서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횡력에 취약하여 균열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이것을 옆에서 밀었을 때 철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균열, 크랙이 갈 수도 있다. 이것이 우려가 된다. 그것이 벽돌 구조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블록 구조는 속이 빈 콘크리트 블록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빵빵빵 나 있죠. 속이 빈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좀 저렴해요, 이 돈이. 그리고 커서 하나만 쌓아도 굉장히 높이 쌓을 수 있어서 이 작은 벽돌을 여러 개 쌓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이다. 돈이나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하게 되고, 비교적 가벼운 벽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해서
철골보다 가볍나요 하시면 안 돼요. 목재보다 가볍나요는 아닙니다. 비교적이라는 것은 벽돌이나 콘크리트 벽체에 비해서 비교적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소리죠.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목구조, 나무로 짓는 거예요. 우리 옛날 한옥들이죠. 그리고 뭐 약간 북유럽에 있는 이런 경량 목조 구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목조인데 목재와 각종 철물을 이용하여 구조체를 형성합니다. 목재가 기둥이 되고요. 목재가 보가 되고 목재가 벽이 돼요. 이런 구조체를 형성을 하는 것이고 시공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무를 잘라서 못질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벽돌이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되게 추울 때는 막 얼고 더울 때는 빨리 굳고 이래가지고 환경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시공이 좀 용이하고 좀 쉽고 그리고 외관이 좀 예뻐요. 목재로 지으면 이것도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겠죠. 나는 나무 집이 하나도 안 예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딱 봤을 때 나무로 집을 지어 놓으면 굉장히 친환경적이면서도 좀 미려하다,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패, 썩을 수도 있어요, 나무가. 그리고 불이 나면 굉장히 취약하겠죠.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구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하루의 대부분을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은 인장력, 콘크리트는 압축력, 굉장히 키워드 보시면 되겠고요. 내구성이 좋아요.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요.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100년 가도 괜찮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목재 같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불에 강합니다. 그리고 지진 나도 조금 우수해요. 100% 버티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철근이 이렇게 옆에서 미는 힘을 잡아주고 콘크리트가 누르는 힘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밀었을 때 이렇게 부러지지 않는 그런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비교적 목구조가 더 유리하다고 하죠. 이거는 뭐 서로 비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우수하다. 뭐에 비해서? 벽돌이나 블록에 비해서 내진성 우수하다 라고 보고 자유로운 형태를 구성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원형으로 벽을 쌓겠다, 벽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런 원형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돼요. 좀 자유롭죠? 그런데 벽돌을 만약에 이 모양으로 하겠다, 또는 나무를 이 모양으로 휘어지게 하겠다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비교적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중은 자체의 무게가 되게 무거워요. 이제 철근도 엄청 무겁고 콘크리트도 엄청 무겁고 자중이 무겁고 습식 공사입니다. 물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지금 벽돌 공사도 습식 공사고 블록 공사도 습식 공사예요. 우리 지금 몰타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몰타는 물이잖아요. 시멘트 몰에 물이 들어갔어요. 습식 공사. 그런데 목구조는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식 구조라고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식 공사라서 공사 기간은 좀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려야 됩니다. 말리면서 굳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용어의 정의 한번 볼게요. 내력은 한번 나왔단 말이죠. 아까 전에 물체의 외력이 가해졌을 때 그 외력과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물체 내부에서 발생되는 힘입니다. 이렇게 벽체가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밀었어요. 그러면 이 철근이 가지고 있는 인장력 그리고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인장력이 이것을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안쪽에서 평형을 이루어지는 거죠.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만약에 10이라는 힘이 발생을 했고 버티는 게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옆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평형하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이 구조 붕괴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압축력이라는 것은 물체가 수축하도록 하는 힘인데 눌리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위에서 누르는 힘. 이것이 압축력. 인장력은 물체가 늘어나도록 한다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이 늘어날 일이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에 걸쳐 있는 볼을 가다라고 한다고 했죠. 걷어 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누르고요. 아래쪽에서 받치고 있지만 아래쪽에서도 밀고 있는 거예요.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되려고 하냐면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휘어지려고 해요.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 위쪽은 눌리지만 아래쪽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벌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벌어진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의 상부에 압축이 발생되면 하부에는 인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 눌리면서 늘어나려고 하는 힘, 인장력. 대표적으로 보의 중간과
위쪽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단력이라는 것도 제가 보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보를 보면은 제가 위에서 어떤 물체가 누르고 기둥이 받치고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힘의 방향이 안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중간에 붕 떠 있고 위에서 누르고 옆에서 받치고 여기가 방향이 안 맞아서요. 잘라지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해요. 그것이 전단력입니다. 잘라진다가 아니라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수많은 철근이 들어가 있어서 잘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단력, 잘라지려고 하는 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내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휨 모멘트는요, 이렇게 힘이 방향이 안 맞다 그랬죠. 위에서 누르고 아래쪽에서 밀어 올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장력도 발생하고 전단력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어지려고 얘가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휨 모멘트. 물체를 저는 휘어진다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회전, 돌리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휘려고 하는 그 발생하는 거, 휨 모멘트 이렇게 보는 거고, 방향이 위에서는 누르고 옆에서는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이 이 보에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진 구조는 재해 방지 성능상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한다. 내진, 지진에 의한 어떤 방지, 그것을 내진 구조라고 합니다. 자, 철골 구조입니다. 우리 H빔으로 이용한 공장 되게 많이 짓고요. 그리고 이렇게 H빔으로 강당도 되게 많이 지어요. 기둥 사이가 먼 건축물에 이용됩니다. 여기서 지금 참고해 보시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스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하고 철골 구조를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기둥 같은 경우에는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면 보의 높이가 약 10분의 1에서 한 12분의 1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공장 안에 엄청 큰 기계가 들어가야 돼서 이 기둥 사이가 10m는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높이가 거의 1m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를 걸 때 스팬과 보의 높이와 이렇게 연관이 생기는데 철골은 또 비교적 가벼워가지고 이 기둥 그 사이가 멀어도요 한 15분의 1 되게 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이나 강당처럼 넓고 기둥 사이가 먼 건축물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되게 많이 하는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reinforced 콘크리트라고 불러요. 저는 이렇게 미리 힘을 좀 집어넣은, 포스를 집어넣은 콘크리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근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보강한 그런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 줄여서 RC조 또는 RC 구조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우리 철골, 스틸을 붙여서 SRC조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원래 RC조에 스틸을 붙인 혼합한 구조, SRC조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내화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자중이 가벼워요. 자중. 그래서 대형 건축물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둥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구조 계산을 해봤더니 이 폭이 한 800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굉장히 두껍죠. 그런데 중간에 H빔을 하나를 심고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부었더니 구조적으로 한 500만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 여기서 발생되는 인장력 같은 것들을 H빔이 조금 더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기둥도 좀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더 높게 지어도 구조적으로 좀 덜 부하가 걸린다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요즘 대형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H빔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이 있고요. 우리 보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H빔, 제가 단면을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개가 붙었다고 치고 이렇게 보가 들어가는데 이 보에 아주 가볍게 내화 재질의 어떤 시멘트를 뿜칠을 한번 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 바닥판도 데크 플레이트라고 해서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쳐도
버틸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지면서도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좀 큰 건축물, 주상복합 같은 것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내진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그 기존의 문제를 보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용을 보지 않아도. 자, 내진벽은 수평 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벽체입니다. 우리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지진이 옆으로 친다고 봤을 때 옆에서 미는 힘에 수평 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벽체고, 다른 말로 횡력에 대한 저항이다라고도 부릅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요. 평면상으로 둘 이상의 교점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벽체 자체의 그런 버티는 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대린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만나주면 아무래도 이 벽체 혼자 버티는 것보다는 이 수평이 가지고 있는 부피로 인해서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 하중을 고르게 분담 좋은 거고요. 내진벽은 상부보다는 하부에 많이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땅이 흔들렸을 때 아래쪽이 잘 잡아줘야지, 아래쪽은 전혀 못 잡아주고 위에서만 잡아준다고 하면 그대로 톡 떨어진다거나 부러지겠죠. 그래서 내진벽은 하부층에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철골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벽돌 구조에 비하여 수평력이 강해요. 일단 벽돌 구조는 횡력이 약하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철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근이 있다면 훨씬 더 강할 텐데. 그리고 장스팽 구조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먼 것도 가능하다라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철골은 거의 녹아내려 버립니다. 엿가락처럼 휘어버려요. 그래서 내화 피복, 우리가 H빔을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뿜칠을 이용해서 적당한 두께의 불이 철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뿜칠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네 번째가 답이겠죠. 콘크리트 구조에 비하여 동절기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습식, 건식의 문제예요. 습식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겨울에는 얼어요. 그래서 물론 겨울에 되게 추울 때 용접도 약간 온도에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무조건 용접이 아니라 볼트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는 거에 비해서 건식은 훨씬 더 동절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니까 그렇습니다. 자,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예요. 양식, 어떤 형태, 그러니까 어떤 분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재료가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그걸로 보시면 좋겠는데, 자, 먼저 가구식은 목재, 철제, 나무나 이런 스틸 같은 것들을 가늘고 긴 부재를 이음과 맞춤에 의해, 이음은 이렇게 이었다는 말이고요. 맞춤은 이렇게 맞추었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든, 아니면 목재는 이런 거죠. 이을 때 이렇게 홈을 파요. 그래서 끼우는 방식. 그래서 이렇게 목재는 맞추는 거고, 철골은 중간을 용접을 하는 게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뼈대를 만드는 것이 가구처럼 짜맞추었다라고 해서 가구식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무나 철골이 여기에 속해요. 자, 조적조는 벽돌이나 블록, 블록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뒤에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이 빵빵빵 뚫려 있는 요것을 블록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렇게 생긴, 조그맣게 생긴 것은 벽돌 또는 브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하나 얹고 몰탈 얹고 벽돌 얹고 몰탈 얹고 또 벽돌 얹고 몰탈 얹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 조적식 구조고요. 중간에 철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횡력이 약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 블록을 철근으로 보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것은 보강 블록도인데 여기에서 횡력이랑은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철근 안 심었다 할 때, 그럴 때 횡력에 취약하다를 키워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체식 구조입니다. 거푸집을 짜고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구조인데요. 접합 강도가 크다고, 비교적 크다고 보시면 돼요. 용접보다 크나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만약에 보와 기둥을 짤 때 이렇게 철근 배근을 한 번에 엮어요. 갈고리를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래서 기둥과 보의 접합부가 일체화입니다.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일체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 기둥과 보가 만나는 부분이 어차피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접합 강도가 크고 균일한 강도를 가집니다. 종류에는 RC조, SRC조 두 가지로 볼 거고요.
지금 우리 벽돌 같은 경우에 볼게요. 벽돌로 이렇게 벽체를 쌓아 올렸고요. 그 위에 또 보를 걸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일체화가 아닙니다. 보는 RC조고 얘는 조적조고 해서 우리 철근이래. 조적조는 이렇게 보와 벽체가 일체화가 안 되는데 콘크리트는 한 번에 때려 붓기 때문에 일체식 구조고요. 그래서 이 접합하는 부분, 보와 기둥이 만나는 부분이 강도가 크고 균일한 강도를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공 방식에 따른 분류예요. 물을 쓰면 습식,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거, 공사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말려야 되니까. 조적식 구조나 일체식 구조 또는 RC조, SRC조 이런 것들이 습식 구조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식 구조는 짜 맞추는 구조예요. 아까 우리 그 가구식 구조, 철골이나 목구조,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그냥 짜 맞추면 끝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비교적 짧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무집이 어떻게 짧게 걸리냐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한 2, 3일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나무나 철골은 공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좀 비교적 짧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막 되게 춥고 덥고 할 때 공사를 가능해요. 얼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로 조금 짧다라고, 공사 기간이 짧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공기라고도 불러요.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라고도 부릅니다. 공기 아니고 공기. 자, 조립식 구조 짜 맞추는 건데요. 우리 지금 막 어디 전원주택 같은 거 지을 때 막 샌드위치 패널 짜 맞춘 거를 조립식이라고도 부르기로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기서 말한 조립식은 그게 아니라 공장에서 기초와 기둥과 보와 바닥판을 따로따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현장에 와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벽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장에 이런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빵빵빵 나 있는 이 벽체를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런 다음 여기 철근 같은 걸 꽂아 놓고요. 이 슬래브를 위에 얹는 거예요. 슬래브를 이렇게 얹어서 이 두 개를 조립하는 방식. 현장 조립. 장점은 공장에서 만들고 한꺼번에 만들기 때문에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공장에서 뭐 비 와도 만들 수 있고요. 되게 추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장이니까. 단점은 접합부가 일체화가 안 됩니다. 우리 일체식 구조인데 일체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고요. 공급 반경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 소규모 공사에는 안 되고 막 몇천 세대 막 이런 엄청난 큰 세대 그런 거 지을 때는 이렇게 플랜트를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바로 옆에다가 지어서 바로바로 갖다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조립식 구조와 좀 비슷한 개념 거의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입니다. PRE 미리라는 뜻이죠. 접두사. 미리 캐스팅한 콘크리트를 이제 갖다 붙이는 방식. 그래서 PC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장 등에서 형틀의 어떤 모양 안에 성형 제조한 미리 모양을 만든 콘크리트 부재를 공장에서 고정시설을 가지고 소요 부재를 만들어서 고온 다습한 증기 보양실에 찝니다. 찐다는 것은 빨리 보양을 한다는 거예요. 보양이라는 것은 보호해서 양생한다는 개념인데요. 모양을 만든다는 개념인데, 우리 현장에서는 되게 더울 때는요, 정말 옆에서 물 뿌려야 돼요.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이게 크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잘 굳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미리 공장에서 증기 보양해서 기성 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재 자체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부재는 막 증기 보양을 해가지고 아주 땅땅한 아이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접합을 했을 때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개가. 같이 보시고요. PC 구조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규격화된 기성 제품을 가구식으로 짜 맞추어. 이것은 굉장히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 왠지 PC를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구식 했는데 키워드는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예요. 정답은 건식 구조. 나머지 세 개는 습식 구조에 속한다 라고 보시고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지금 조립식 구조물 관로하고 프리캐스트라고 했죠. 같은 말로 우리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인데요. 슬래브의 주제, 뭐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중이라는 말을 했죠. 자중. 자체의 무게 또는 주제는 슬라브 그 자체.
슬라브 자체가 무거워서 PC 생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슬라브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다 붙인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 아니고 가능하다. 그리고 접합 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접합부를 일체식으로 한다. 이거 불가능이에요. 기둥 따로, 보 따로, 슬라브 따로 해서 가지고 와서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체식이 안 되고요. 일체로 하려면은 그 큰 구조물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된다는 소린데 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프리캐스트는 현장 콘크리트 사설에 비해서 결과물의 품질이 우수한 편이던데 이거 약간 말이 좀 이상하죠. 결과물에 접합부가 안 들어가나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부재 자체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물어봤다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따지고 들자면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우리는 접합부를 빼고 그냥 이 자체, 부재 자체가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증기 보양실에서 구웠기 때문에 좀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PC는 장비를 많이 사용하므로 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인데 이게 소규모일 때는 말이 맞아요. 소규모. 그런데 소규모에서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대규모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소요 기간을 줄인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좀 어려웠는데 3번이 맞다라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